오늘의 저뉴스입니다. 식약처가 무릎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구비로 지원한 국고 134억 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누출된 외교기밀은 정상통화 외에 2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최근 회동을 놓고 한국당은 국정원장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침묵했던 청와대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오늘 김학의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28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효율성은 9계단 상승했지만 경제 성과는 7계단, 인프라와 정부 효율성은 2계단 각각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4도에 머물겠지만 낮에는 26도까지 올라 10도 이상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외교관 K씨가 유출한 정보는 또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씨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정보를 유출한 외교관 K씨뿐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 전체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외교부는 유출된 정보를 모두 3건으로 파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외교부가 그렇게 확인했다면서 고소고발장에 적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통화 내용에 앞서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통화 내용,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도 K씨가 건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K씨는 해명 보도자료에서 친분관계를 이용해 불순한 의도로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유출은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하며 자신만 참고할 테니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해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줬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금 대미 정책을 잘 좀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왜곡돼서 구력 외교라는 어떤 다른 형태로 자꾸 포장이 돼서. 특히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한 사실을 몰랐고 정쟁의 대상이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씨에 대한 외교부 처분은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비자 브로커 유착과 직원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남 주 몽골 대사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브로커가 한국 비자 신청 비용 등을 설명하면서 정 대사와 수차례 통화했다는 언급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이미 2개월 전에 접수됐지만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등 다른 감사 현안에 밀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뒤따라 들어가려는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입니다. 피곤한 기색의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간발의 차로 닫히는 문을 급하게 팔을 뻗어치더니 문고리를 쥐고 흔들기까지 합니다. 이른바 신림동 성폭행 미수 영상으로 알려진 이 영상엔 남성이 닫힌 문을 두드리는 등 집 앞을 서성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처음 SNS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1초만 늦어도 큰일 날 뻔했다며 남성을 보고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성을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에도 하루 만에 18,000명 이상의 시민이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해당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영상 속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용의 남성 추적에 나섰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타난 성폭행 시도 정황이 명백하지 않은 만큼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수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국제 PJ파의 부두목 조모 씨가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경찰서가 아니라 첫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서부경찰서라고 하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공범 2명과 함께 전라도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사업가 박모 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국제 PJ파의 부두목 조모 씨. 공범 2명은 범행을 자백하는 유서와 함께 경기도 양주의 한 모텔에서 쓰러진 채 경찰에 검거됐지만 부두목 조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지난 24일 가족을 통해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가 박 씨를 죽일 생각이 없었고 억울한 자신의 입장도 들어달라면서 자수하면 첫 수사를 담당한 광주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애초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조사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어 자수하는 건 수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받아들이겠다, 안 하겠다, 그런 소리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과거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를 했던 조 씨인 만큼 수사 혼선을 노리고 거짓 자수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공개 수배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6년 전 최초 수사 당시 이른바 검찰에 김학의 봐주기가 있었는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간보고 당시 재수사 권고에 따라 김학의 수사단이 꾸려졌고 김 전 차관은 구속됐습니다. 이에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학의 봐주기가 있었는지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앞서 검경 수사 외압 의혹과 별정 성접대 의혹의 실체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기본적인 뇌물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대표적 봐주기 정황으로 지목했습니다. 성폭력이 아닌 성접대 또는 성매매 사건이라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사이에서 돈이 오갔는지 의심해보는 것이 기본. 그런데 김 전 차관의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존 수사도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또 김 전 차관 외에도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명함 등의 단서만으로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이들 법조인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사흘째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했습니다. 셀카까지 찍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한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일본 편을 들어준 겁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미 해군 기지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제7함대의 노고를 치하하는 연설에서 동해를 가리켜 일본해라고 지칭했습니다. And I've seen what you do. Incredible. You proudly patrol the Yellow Sea, the Sea of Japa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동해 표기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준 셈입니다. 앞서 일본 해상자위대를 방문해선 호위함 가가의 승선에 아베 총리의 군비 강화 행보에 무게를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호위함 가가는 아베 정권이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 하는 250m짜리 대형 호위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전에는 미일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7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번 국빈 방문으로 F-35기 105대를 세일즈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취하고 일본은 명분과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동성명 발표도 없고 일본에 불리한 무역 협상을 미뤘을 뿐이라며 손님 접대 외교의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의 초점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 도시에서 50대 남성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범행 후 자해를 한 범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했던 일본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 주택가에서 무차별 흉기 공격이 일어난 시간은 어제 오전 7시 45분쯤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등교하려는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양손에 든 흉기를 무차별로 휘두른 겁니다. 현지 경찰은 12살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학부형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생 16명을 포함해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女性のおそらく60代前後かなと思われる女性の方が仰向けになって倒れていらっしゃいまして、でもう首のあたりからもう血がすごいもう血の池状態です。 범인은 범행 후 흉기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속한 수사와 등하교 안전 확보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痛ましい事件であり、幼い子供たちが被害に遭ったことに強い憤りを覚えます。子供たちの安全を何としても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귀국에 앞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올해 우리나라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가지 평가 분야 중 특히 경제성과 분야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경영대학원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세계 경쟁력 영감을 통해 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순위는 지난해 27위였지만 한 단계 하락해 63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습니다. IMD는 해당 국가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성과 부분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난해 20위였던 경제 순위가 7계단 하락했는데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지난해 수출과 투자, 취업자 증가율 등이 전년 대비 둔화되면서 무역과 국내 경제 부문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기업 효율성 분야는 9단계 상승했고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국가 경쟁력 정책 협의회를 열어 주요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싱가포르가 2단계 올라 홍콩과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5계단 하락하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30위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라오스 정부가 지난해 7월 라오스 남부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고가 인재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집안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라오스 정부가 지난해 7월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수력발전소 댐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댐 붕괴 당시 수위가 최대 수준보다 낮아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가 아니며 보조댐에 미세한 물길들이 존재해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과 그로 인한 집안 약화가 붕괴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40명, 실종자 66명, 이재민 6천여 명이 발생한 대형 참사가 적절한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결론낸 겁니다. 댐 시공사인 SK건설 측은 이런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조댐에 누수로 인한 침식으로 붕괴가 일어났다면 사고 전 대량의 토사 유출이 발견됐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고 라오스 정부가 국제 기준이 아닌 자체적으로 지정한 위치와 방법을 동원해 국제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들의 의견과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에 따라 사고 피해의 보상 주체와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SK건설 측은 추가 검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모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과거사 피해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 눈물을 보였지만 결국 설전만 벌이다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여야가 모처럼 마주 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를 이유로 안건 상정에 반대하면서 시작부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국회 전체가 지금 정상화 안 돼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다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임위만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지도부에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지도부의 얘기를 비쟁점 법안은 우리 좀 하자 말에 국민을 보면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국민공무원 입혀갖고 와서 정 쏘는 걸 내 앞에서 본 사람이라고요. 당신들이 이렇게 겹쳐도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이 유족들 입장을 외면할 수 없다며 안건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여야가 2시간 넘게 볼성 사나운 설전만 벌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과거사법 처리는 국회 정상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회사 분할 중단을 요구하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모레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사흘째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으로 한마음회관에 입주한 식당과 커피숍 등은 모레까지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회사 측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40여 명을 고소하고 회관 퇴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 가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처음으로 열린 소셜밸류 커넥트 2019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이날 지적된 SK그룹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기준을 무조건 맞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국적으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던 어제 대구에서 신기한 구름이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돌돌 말린 구름, 언뜻 보면 길다란 크루아상 같기도 한데요. 어제 오전 대구 하늘에 보기 드문 기상현상인 두루마리 구름이 나타나 화제가 됐습니다. 보통 강한 기류가 산맥을 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구름이 나타날지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늘 한번 보는 여유 좋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해군 조종사들이 상공에서 UFO를 목격해 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미 해군이 훈련하던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거의 매일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들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당시 조종사들은 비행물체가 강풍을 거슬러 극초음속으로 비행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마저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다
잠잠했던 UFO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40대 일본인 남성이 코카인 봉지를 삼킨 뒤 비행기를 탔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멕시코로 향하던 비행기 안, 갑자기 한 남성이 경련을 일으켰는데요. 비상 착륙 후 의료진이 긴급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부검 결과 남성의 위 속에서는 무려 코카인 246봉지가 발견됐는데요. 마약을 숨겨 운반하려다 배 속에서 봉지가 터져 바다 복용으로 숨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멕시코 사법당국은 코카인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사건 기억하시죠? 사고 3주기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어제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로도 많은 비정규직들이 일터에서 사망했다며 하위 법령을 개정해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제는 수원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 김태규 씨의 49제이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청년들의 희생,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의 현장. 지금 보여드릴 이 축제는 즐겁긴 한데 떼굴떼굴 굴러야 하는 축제라는데요. 그 축제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영국 그로셔터주의 한 마을. 출발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언덕 아래를 빠른 속도로 뛰쳐나갑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미끄러지고.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구르고 있는 거냐고요? 바로 치즈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굴린 커다란 치즈를 잡아서 결승선에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이름하여 치즈롤링 페스티벌. 처음엔 지역 축제로 시작했지만 이젠 전 세계인이 찾는 축제가 됐다네요. 여기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덕에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됐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빠의 품에 폭 안겨있는 이 아기의 이름은 인피니티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냐고요? 바로 아기가 태어난 곳이 이 이름을 가진 자동차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의 한 도로를 달리는 차 안. 뱃속에 든 아기가 신호를 보내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차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있던 첫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화제가 됐다네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한결 편리해진 우리의 일상생활. 이젠 미용실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느 미용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미용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이 미용실은 안내 데스크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헤어 디자이너,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골라 계산과 예약까지 할 수 있는 미용실이기 때문인데요. 맞춤형 헤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요. 돈을 주고받거나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시간도 절약되는 더 편리해진 미용실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지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낮에는 서울 26도, 대전 27도, 영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깨끗한 하늘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대기의 질이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햇볕의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고요. 오후에는 일부 서쪽과 영남 지역에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료 습도가 25에서 35%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영동에선 낮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5도, 안동 12.1도, 창원은 15.7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26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대구 29도로 일교차가 하루 사이 12도에서 18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날은 점점 더워질 텐데요. 그래도 지난주만큼의 폭염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